본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난주 행복학교에서는 앙카라 학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고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품고 배움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어른들의 마음은 오래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동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전쟁 속에서 한 소녀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영화 아일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은 결국 거창한 말보다 한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바다새의 바다새로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앙카라 학원 이야기가 남긴 울림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든 채용이든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가능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또 어떤 곳일까요? 학교는 단지 대학 이름을 향해 달리는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과 결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일부 교육 소식은 학벌과 능력, 그리고 공정한 교육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육의 봄 분석 보도, 그건 실수였다를 함께 살펴봅니다. 테슬라, 구글, 애플, 팔란티어, 월마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학벌보다 실제 역량을 보려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2부에서는 영화 아일라와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6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 보내드립니다. 캐대회원의 이재가 불렀고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 한글 가사가 나와서 더 화제가 된 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풀스가든의 레몬트리였고요. 그전에는 이번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 듣고 왔습니다. 경쟁의 무대가 커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죠. 이재라는 가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빛나게 하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육 소식도 학벌보다 역량을 보려는 세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글은 교육의 봄이 낸 분석보도 그건 실수였다인데요. 제목에 담긴 구글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업무 성과와 무관했고 그 기준에 기대해 온 것이 실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보도는 테슬라, 구글, 애플,
팔란티어, 월마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묶어 소개합니다. 테슬라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보다 증명된 능력을 보고 구글은 학교와 학점이 성과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애플은 미국 직원의 약 절반이 4년제 학위가 없다고 밝히고 팔란티어는 하버드를 나왔든 학교를 안 다녔든 회사 안에서는 모두 같다고 말하죠. 월마트의 사례도 눈에 띕니다. 본사 직무기술서를 다시 써서 학위가 있든 관련 경험과 기술이 있든 둘 중 하나만 분명하면 지원할 수 있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매장과 공급망 시설의 급여직 관리자 가운데 75%가 시급직으로 입사해 내부 승진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학위보다 실력과 경험의 문을 넓힌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학벌의 문턱만 없앤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실무과제, 코딩 테스트, 포트폴리오, 역량 기반 면접처럼 직무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보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이 보도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질문도 분명합니다. 학교는 학벌 경쟁의 통로일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능력과 성장을 발견하는 자리일 것인가? 출신 학교로 능력을 짐작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실제 역량을 보고 기회를 주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 공정한 채용과 공정한 교육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더 캐스케이지의 리듬 오브 더 레인 그리고 로보의 스톤이 듣고 성현지 간사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성현지 간사님 나와 계십니다. 성현지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입니다. 네, 오늘 또 상당히 바쁜 가운데 전화 통화가 됐는데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음,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기지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경기지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어떤 걸까요?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커져서 경기도에 있는 21개의 시군과 42개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다채로운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42개 학교라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학교로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고민 없으셨어요? 사실 기획했을 때 고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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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왜 하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함께 하고자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느라고 좀 하루 종일 잠도 못 잔 적도 있고요. 어, 아니,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어, 고민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SDG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센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과연 경기도 교육청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 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고민이 좀 풀린 건가요? 어,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조금요. 어떤 점으로 풀렸죠? 네, 지금 현장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지속 가능 발전의 본질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간사님의 고민이 지속 가능 발전의 본질과 맞닿아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좀 들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흔히 저희 SDG라고 하면 기후위기나 환경 보호를 먼저 떠올리시곤 하실 텐데요. 뭐 탄소 중립이라던가 플라스틱 저감, 재생에너지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SDG의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목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김동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인 것 같으신가요? 흥미로운 목표. 저야 이걸 한다 그러면 4번? 4번이 일단 떠오르고, 어디 저기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흥미로운 목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십 그쪽이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 얘기한다고 해서 SDG 4번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17번 목표 파트너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음,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빈곤대치나 교육 확대처럼 구체적인 과제가 아니라 왜 협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목표로 유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을까라는 이제 17번 고민이었거든요. 파트너십이 하나의 독립된 목표가 된 이유,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궁금했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궁금증은 또 풀리셨나요, 그러면? 조금 사실 아직은 좀 알쏭달쏭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좀 협력이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좀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한 이런 복합적인 위기들이 어느 한 기관이나 특정 분야의 역량만으로는 조금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혼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정말 전부 다 거의 같이 없죠. 해야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학교에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파트너십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환경 전문가만의 영역도 아니고 교육청이나 시민단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행정과 시민사회, 학교랑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함께 풀어가야지만 하는 좀 숙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경기지속협에서도 이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요. 좀 교육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 의제로 확장이 되고 환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먹거리와 보건 문제로도 이어지곤 합니다. 국제 협력을 다루다 보면 어느새 지역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까지도 연결이 되곤 하는데요. 이게 경기지속협이 위원회별로 나눌지라도 이게 현실의 문제는 결코 분절돼 있지 않군구나 하고 이렇게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지속협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의 협력이 단순한 행정적 결합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기후 위기라든가 또는 기타 뭐 지속 가능 17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 17개 목표 자체도 사실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된 부분을 어느 한 위원회나 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한 국가에서 또 해결하기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뭐 당연히 파트너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업도 각자의 강점을 연결을 하면서 좀 비로소 생동감 있는 교육을 완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속협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이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간사님은 파트너십 17번째 목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결론이 있나요? 파트너십을 선택한 결론, 이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부끄럽지만, 이게 아무래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좀 정답이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한 사람이 좀 타인을 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좀 서로 다른 주체들이 연대를 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SDG의 마지막 목표로 파트너십과 협력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괜히 기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네, 그래요. 끝으로 뭐 어떤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SDG에서 이 파트너십은 17번째 목표로 마지막에 위치했지만 사실 저는 이 나머지 16개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하는 일도 이 16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좀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혹시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2개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강사들의 반응, 이런 피드백, 이런 부분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속협의 성현지간사였습니다. 스키터 데이비스, The End of the World.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이어 듣고 왔습니다. 상실의 끝에서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남는다는 것, 그 감정이 오늘 2부와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 앙카라 학원 이야기의 감동을 영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아일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전쟁 속에서도 한 아이를 품는 마음, 그리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삶의 시간을 지켜내는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uz. Duydum binbaşım. Kore halkının bize ihtiyacı var. Dün bizeydi, bugün onlara. Ne dersin? Şeref duyarım. 50 yıl geçmiş. Ayda? Baba. İzin versinler onu da götüreyim. O zaman dönerim. Yeter! Ayla buranın vatandaşı ve burada kalacak. Geri geleceğim ben, tamam mı?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전쟁터에서 버려진 저를 끝까지 친딸처럼 보듬어 주시고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 아일라가. 영화 아일라는
한국 전쟁 중 터키군 슐레이만이 전쟁 고아 소녀 아일라를 만나 가족 같은 인연을 이어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아일라가 오래 남기는 것은 전투 장면보다 한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낯선 언어, 다른 문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한 어른이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듭니다. 지난주 앙카라 학원 이야기가 전쟁 속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자리였다면 이 영화는 그 아이 곁에서는 한 사람의 책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 전쟁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전쟁은 국가와 이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름을 잃기 쉬운 아이들의 역사이기도 하죠. 교육이 해야 할 일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계가 아니라 얼굴로 기억하는 것. 상처를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일 말입니다. OST 준비했는데요. 영화의 메인 주제곡 중 하나인 아일라 보내드립니다. 터키의 실력파 락밴드 오션스 오브 노이즈가 참여한 곡입니다. 애절하면서도 모던한 밴드 사운드 위에 보컬의 파워풀하고 감성적인 음색이 얹어져 전쟁의 아픔과 두 주인공의 강렬한 유대를 드라마틱하게 풀어냅니다. 이어서 아일라 아역을 맡아 열연했던 배우 김설이 직접 부른 버전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시간을 아껴준다는 말로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가는 회색 신사들 사이에서 끝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모모는 특별한 권력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드문 아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시간 관리의 기술보다 삶의 리듬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바쁘고 무엇을 아끼려다 정작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가? 회색 신사들은 시간을 절약하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를 돌볼 여유와 상상력, 놀이와 기다림의 시간을 잃어갑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과와 속도, 비교와 경쟁이 교육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굴러갈 때 아이들은 질문할 시간과 멍하니 생각할 시간,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모는 바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모는 교육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책입니다. 빨리 가는 아이보다 자기 속도로 깊어지는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가?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더 잘 듣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오늘 학교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은 결국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 속의 아이를 놓치지 않았던 마음, 바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시간을 지켜내려고 말하던 목소리, 오늘 영화 아일라와 도서 모모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도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읽는 힘과 사람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인내와 곁에 남아주는 어른의 용기를 함께 건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다시 붙들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도서가 모모잖아요. 김만준의 모모 들으면서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곁에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천천히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어른의 시선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